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다 되어가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1000명을 넘어 10,000명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삼형전자라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깡패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 하나는 확실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전자는 전해 콘덴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콘덴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콘덴서는 축전기 혹은 캐패시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를 모으고 방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전압이 높을 때는 전하를 모으고, 즉 충전하고, 전압이 낮을 때는 전하를 방출, 즉 방전함으로써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과부하, 폭발, 누전 등의 방지와 노이즈 제거 및 전기 흐름 안정화를 위해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콘덴서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전해 콘덴서,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오일 콘덴서, 가변 콘덴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콘덴서들의 특성이 서로 달라서 각자가 특화된 영역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삼형전자는 전해 콘덴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MLCC 같은 경우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준말입니다. 세라믹 콘덴서의 일종이 되겠죠. 소형 전자제품에는 삼형전자가 만드는 전해 콘덴서보단 MLCC 같은 세라믹 콘덴서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들이 소형화되는 추세이죠. 이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는 세라믹 콘덴서가 전해 콘덴서를 대체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삼형전자의 사업 영역 축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콘덴서들의 특성이 서로 달라 각자가 적합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해 콘덴서가 세라믹 콘덴서로 대체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영역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요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겠습니다. 가령 최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전산업이라든지 로봇, IoT, 네트워크 장비 등 첨단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전장 산업의 확대가 회사의 실적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전장 부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및 전자장치 부품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을 타보시면 이전에 나온 차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자장치들이 차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전장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DAS,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늘어남에 따라 내연기관차일 때는 전체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던 전장 부품이 전기차에서는 약 70%에 이르게 됩니다. 콘덴서의 사용량 또한 늘어나겠죠. 삼형전자 입장에선 판매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한 판매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수익성까지도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 산업의 경우 보통의 IT 가전제품 산업보다 생명과 안전에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죠.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단 제품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장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될 경우 매출의 크기와 수익성이 함께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전해 콘덴서 시장은 완전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그러하듯이 일본이 선도적 위치에 있고 뒤를 이어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삼형전자와 삼화전기 두 기업이 주요 기업입니다. 이 시장의 주요 경쟁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기술 및 품질 관리, 납기 준수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주된 경쟁 요인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되겠고요. 삼형전자 역시 원가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형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러니 저러니 설명드리는 것보단 경쟁사 삼화전기와 수치들로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죠. 화면의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삼형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삼화전기의 경우 적자를 기록한 시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삼형전자보다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죠.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사업 규모 자체가 삼형전자가 더 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공정의 내재화와 최적화를 이루어가며 공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정 개선을 이루어내며 원가 절감을 이루어냈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관련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화전기와의 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더군다나 전해 콘덴서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보다는 성숙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에 많은 가점을 주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사랑받고 있지는 못할 것 같죠.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 실적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주주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선 이러한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의 주가가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지점이 되겠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삼형전자 주가 수준은 굉장한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 차트를 월봉으로 좀 더 긴 시계열에서 보면 소위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 보고 접근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저가권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말입니다. 박스권 하단을 6,0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주가가 이 지점까지 내려왔었죠. 올해 이전에 주가가 6,000원 아래로 내려왔던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기 자본이 3,800억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자본이 4,8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진 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상태인데 주가는 동일한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PBR이라는 지표와 자산주들을 썩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산 가치보다는 수익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PBR을 한 번씩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자없이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이 PBR 0.3배 수준에서 매우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삼형전자가 딱 그러한 모습이죠. 10년 넘게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숙기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큰 성장은 힘들더라도 큰 폭의 경쟁 정도 심화나 실적 하락, 적자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지만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삼형전자의 최근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삼형전자를 청산하는데 삼형전자가 가진 자산 중에서 오직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만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은 말도 안 되게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도 청산 과정에서 일부 현금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유형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부가치보다도 더 높은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런 가치들은 다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에서 부채, 즉 빚까지 전부 갚고 남는 순현금이 얼마냐를 계산해보면 2271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 삼형전자의 시가총액이 1588억 원이에요. 1588억 원으로 삼형전자를 사면 2271억 원 가량의 현금과 보너스로 사업 및 수익 가치라던가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 등도 얹어주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배당 수익률도 3%가 넘는 준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예금보다 높죠. 배당 받으면서 가치의 재평가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싸긴 해 보이죠. 최근에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가치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삼형전자가 보이고 있는 가격 메리트는 좋은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 리스크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형전자의 최대 주주는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케미콘인데요. 1972년부터 이러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기술력의 확보가 필요했던 삼형전자는 일본 케미콘과 합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화전기의 경우는 2위 기업인 니치콘이라는 일본 회사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 또한 흥미롭죠. 리스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낮은 성장성을 꼽을 수 있겠죠. 일부 영역에서 세라믹 콘덴서로의 대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장용 콘덴서 등 사업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아주 커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원재료 및 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엔 알루미늄 호일을 일본의 KDK라는 회사로부터 사옵니다. 따라서 이 알루미늄 호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호일 가격은 알루미늄의 가격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겠죠. 또한 일본의 KDK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엔화 변동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삼형전자는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해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지분 매각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삼형전자의 창업자이자 2대 주주인 변동준 회장이 보유 지분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형전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 저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매각설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겠죠. 만약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인수 후보로는 앞서 살펴본 최대 주주 일본 케미콘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삼형전자의 일본 색채가 더욱 짙어지게 되겠죠. 소부장 국산화 흐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